안녕하세요, 본입니다. 제가 처음에 캐나다에 왔을 때 한국 친구들이 제일 많이 물어봤던 게 캐나다에도 인종차별이 있냐였어요. 오늘은 제가 캐나다에서 겪은 인종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솔직히 캐나다는 여러 문화에서 온 사람들, 또 이렇게 여러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솔직히 이렇게 인종차별이 적다고는 해요. 그래도 제가 겪은 게 몇 개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하고 공유를 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틀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겪은 인종차별은 제가 정말 처음 캐나다 왔을 때 거의 바로 겪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막 처음에 왔을 때 대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토론토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일본인 친구랑 밖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이었어요. 그날 사람이 좀 적은 지하철 안이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캐나다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열정에 불타서 같이 하던 그런 말이 나는 이렇게 대학교 빨리 가서 이거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영주권을 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친구는 나는 여기 온 지 꽤 됐는데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해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디서 갑자기 되게 키가 큰 한 2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어린 남자가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백인이 오더니 이렇게 하는 말이, 내가 너네 말을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들어보니까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서 너네한테 왔다면서, 들어보니까 너네가 여기서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살지 말고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저희가 되게 놀라고 솔직히 조금 쫄기도 해서 이렇게 막 어버버 하면서 이렇게 별로 말을 못했어요. 근데 막 계속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너네가 이렇게 여기서 살기 때문에 캐나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고 또 이렇게 캐나다 사람들이 살 곳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빨리 너네 나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당황해서 아무 말 못했지만 이렇게 들어보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그러면 너랑 너희 조상 아니면은 너희 부모님은 어떻게 된 거냐? 너네 부모도 언젠가는 이게 유럽이나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정착해서 이게 캐나다가 이민자가 사는 나라인데 캐나다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네이티브 캐나다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 말이 맞대요. 제 말이 맞는데 그 캐나다는 유러피안을 위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해도 자꾸 캐나다는 뭐 유러피안의 나라라고 그러고 막 계속 그러는데 말이 안 통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이렇게 무시를 하고 이렇게 뒤를 돌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막 한숨을 이렇게 크게 쉬더니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하더니 그 전철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솔직히 그때는 제가 무시를 했지만 솔직히 조금 타격이 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처음으로 캐나다 와서 겪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이 캐나다 사람들이 되게 웃음도 많고 되게 친절하고 이렇게 잘해주는데 속으로는 이렇게 동양인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다른 사람도 이 사람처럼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제가 되게 주눅이 들게 되고 소심해지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다시 만난 적이 없고 어떻게 하다가 잊고 지냈어요. 그리고서 제가 이제 대학교를 입학하고, 이제 학교는 오타와라는 여기 캐나다 수도인데 토론토보다는 되게 많이 작은 도시예요. 인구도 적고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만난 한국인이 정말 딱 한 명인가 밖에 없었거든요. 그 정도로 한국인도 없고 좀 작은 도시인데, 그때 제가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었어요. 되게 힘들어서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빨리 일자리를 구해야 됐었어요. 그때 제가 거의 한 100개는 이력서를 돌린 것 같아요. 정말 인터넷에 올라오는 거 정말 다 지원하고 뭐 직접 뭐 가게에 가서 이력서도 돌리고 그랬거든요. 지역이 인구가 적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연락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뭐 제가 경험이 부족하고 뭐 기술이 딸려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요. 그날도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직업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날 월마트에서 마침 연락이 왔어요. 와가지고 전화를 받으니까 너의 이력서를 보고서 연락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면접을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되게 막 기다리던 연락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신나고 완전 행복해하면서 나는 너가 되는 시간에 아무 때나 가서 면접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해가지고 시간을 잡고 그날이 돼서 제가 이렇게 갔죠. 근데 거기가 되게 좀 멀었던 걸로 기억해요.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렸고 한 버스 타고도 한 3번인가 갈아탔나?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했다시피 다른 데 연락 온 게 없어서 어딜 제가 뭐 가릴 그럴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갔죠. 그날 한겨울에 눈도 많이 왔었는데 갔는데 거기에 캐시어 쪽에 고객 상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물품 반품하는 거 받고 뭐 교환하는 거 도와주고 뭐 전화 받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눈에 띄길래 갔어요. 가서 나 여기 너네한테 전화를 받고 왔는데 면접을 보러 왔다. 어디로 가면 되는지 아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뭐 웃고 그러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표정을 바꾸고 막 똥 씹은 표정을 하더니 하는 말이 no, there's no interview today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여기 이 시간에 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여기서 와가지고 제가 면접을 보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I told you there's no interview today. I've never heard anyone saying that there's gonna be interview today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되게 막 소리를 지르듯이 막 엄청 윽박을 지르면서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떨어져서 제가 저한테 연락 온 그 전화번호로 다시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해서 어떤 여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 오늘 인터뷰 하기로 해서 벌써 도착했는데 어디로 가면 되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I told you there's no interview 이렇게 막 엄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여자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고객 상담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뭐 그 사람이 뭐 전화도 받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화 받는데 그 전화로도 그 사람이 받아서 안 된다고 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집에 가기는 또 그렇고 1시간 반 걸려서 눈 많이 오는데 왔는데 그리고 뭐 다른 데 연락 오는 것도 없고 여기가 정말 저는 절실해가지고 그 앞에서 이렇게 서성였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뭐 나 찾는 사람 있나 하면서 이렇게 한 30분을 기다려도 누가 나와서 뭐 물어보는 것도 없고 또 데리러 온 사람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뒤돌아서 갔죠. 가려고 이제 버스를 기다리는데 되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엄청나게 한참 100개 넘게 일 지원해서 이렇게 겨우 하나 연락이 온 건데 이런 일을 겪으니까 그때 원래 그 사람이 되게 다른 사람들한테 되게 친절하게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근데 제가 든 생각이 내가 동양인이고 또 이렇게 작고 또 이렇게 소심하고 이렇게 주눅들어 보이니까 괜히 나한테 뭐 제가 뭐 잘못한 건 없지만 뭐 이렇게 제가 그냥 마음이 안 들었나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지 하면서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나는 거에서 울면서 버스를 타고 집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근데 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일을 안 구한 게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곧 있다가 그것보다 더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재밌게 일을 하게 된 기회가 있었고 뭐 거기서 이렇게 일하게 됐으면 그 사람이랑 계속 보면서 일을 했어야 됐을 텐데 뭐 그럴 자신도 이제 지금 생각하면 없고 근데 되게 속상한 기억이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토론토로 와서 이제 은행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도 인종차별을 몇 번 당한 적이 있어요. 보통 다 손님한테 당한 그런 경험이었는데 제가 이제 손님들이 필요한 거를 다 도와주고 이렇게 은행 거래를 도와드리고 이제 손님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 저한테 CAC에 하는 사람이 솔직히 되게 많아요. 제가 동양 사람이니까 중국인 줄 알고 이렇게 CAC라고 중국말로 감사하다고 말을 한 건데 그러면 제가 이제 나는 중국인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막 이렇게 화들짝 놀라면서 막 미안하다고 너가 중국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자기 몰랐다면서 되게 엄청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엄청 사과를 해요. 뭐 본인도 당황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많이 기분은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뭐 알지 못하고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한 거니까. 그래도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게 뭐 다른 여기에 흑인도 있고 인도 사람도 있고 백인 뭐 다양한 인종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뭐 인도 사람이 왔다고 그 사람한테 갑자기 인도말로 말하고 뭐 그 사람이 뭐 이렇게
그런 게 추측해서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게 동양인만 보면은 다 중국 사람 아니면 일본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조금 안타깝죠. 근데 이게 본인도 모르게 사실은 이게 인종차별인 건데, 그죠? 그리고 또 이거보다 심한 인종차별도 몇 번 당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처음 면접을 보고 이제 이렇게 합격을 해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가 딱 제가 일을 시작하고 딱 첫 주였어요. 일을 시작하자마자. 그때 제가 트레이닝 기간이었었는데 제가 먼저 일하던 그분들 뒤에서 일하시는 거를 이렇게 보고 또 노트 정리도 하고 또 공부하면서 이렇게 제가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제가 이제 좀 자신감이 붙어서 이제 제가 혼자 해보겠다고 하고 이렇게 제가 혼자 손님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한 60대 정도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백인 아주머니가 오셔서 되게 기분이 안 좋은 얼굴로 저한테 Where's your manager?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나 속으로 이렇게 쫄아 하면서 제가 한 말이 Is there anything I can help you with? 이랬어요. 그랬더니 No, there's nothing you can do. Just bring your manager.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매니저한테 가서 이분이 뭐 매니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 와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매니저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매니저 옆에 서 있고 그 매니저가 그 손님한테 뭐 필요한 게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분이 하는 말이 Are you serious? 이렇게 하더니 Look around. How many Asians do you have? Did you just hire another Asian person? 이러는 거예요. 뭐냐면 그게 제가 첫 주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자주 오시던 손님이었는데 제가 또 동양인이 하나 더 늘은 걸 보고 뭐 동양인 뭐 자꾸 뽑냐고 뭐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컴플레인을 걸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데리고 온 그 매니저도 홍콩에서 온 동양인이었거든요. 지금은 거기 같이 일하지 않지만 홍콩 사람이었었는데 뭐 너가 너가 동양인이라서 너 때문에 자꾸 이렇게 네가 자꾸 동양인을 보고 이렇게 뽑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동양인이 솔직히 많긴 했어요. 저랑 거기 한국인 다른 분이 계셨고 또 베트남 걔 친구 그리고 또 그 홍콩 매니저가 있었는데 그래도 뭐 현저히 뭐 백인이 더 많고 또 흑인도 있었고 다른 인종의 그 직원도 있거든요. 근데 그 저희 그 동양인 몇 명을 보고 너네 지금 동양인 너무 많다 뭐 그만 이렇게 고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저희 매니저가 이 친구의 그 스킬이랑 또 그 익스피리언스를 보고 뭐 우리가 이 직종에 맞는 그 사람을 뽑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종이랑 상관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이 막 잘 듣지 않고 아니다 너는 정말 지금 너가 자꾸 같은 말을 반복을 하는 거야. 너가 동양인이라서 동양인을 계속 뽑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니저도 이렇게 화가 났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 고객이 왕이라고 고객 말을 되게 많이 들어주고 막 계속 뭐 기분 나쁘게 해도 이렇게 뭐 웃으면서 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좀 좋은 게 뭐 손님이 그 정도로 이렇게 막 차별하고 인종차별하고 이렇게 그런 게 보이면 저희도 막 이렇게 싸우거든요. 그 매니저가 이렇게 한 말이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너를 도와줄 게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냥 너 가라고 너 just get out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쾅 닫고 이렇게 뒤돌아서 이렇게 갔어요. 내가 여기서 너 도와줄 것 없다. 그러면은 네가 그냥 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갔죠. 매니저가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대응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것도 인종차별이었죠. 제가 겪은 인종차별은 여기까지였고요. 솔직히 캐나다에 살면서 인종차별 지금까지 제가 받은 게 아까 몇 개 말했죠? 한 4개인가 말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살면서 만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지금 백인 캐네디언이랑 결혼을 해서 가족을 꾸리고 지금 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처음 이렇게 저희 시부모님을 만났을 때도 되게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여기 한 70대, 80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되게 따뜻하게 저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인종차별 없고 정말 이렇게 따뜻한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몇몇의 사람들이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인종차별을 하는데 솔직히 그런 사람들은 어느 나라를 가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아예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솔직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되게 쫄지 마시고 하고 싶은 말 하시고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특히 동양인들이 언어가 좀 안 되고 또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백인들이 좀 자기네들이 더 뭐 우월한 줄 알고 또 이렇게 해도 얘네들은 뭐 무슨 말을 못하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쫄지 마시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할 말 하시고 하시면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렇게 맞서 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에는 이렇게 인종차별하는 사람보다 정말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오시기 전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